긴 머리나 어떤 특정한 용모라든가 환경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반드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엄마가 임신 중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의 엄마, 할머니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 트라우마가 이제 이 아기한테 유전이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긴 머리 때문에 굉장히 수치당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긴 머리의 어떤 존재에게 공격당하고 굉장히 아팠거나 이제 긴 머리는 거의 여자죠, 그렇죠? 남자는 거의 짧은 머리죠. 그래서 여자라서 여자인 존재를 수치당했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딸, 여자. 긴 머리라는 건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건 뭐냐면 외할머니도 딸만 둘이고 엄마도 지금 딸만 있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무의식 안에서 되게 강한 집안 같은 경우는 여자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긴 머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이제 임신 중에 어떤 긴 머리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여자, 긴 머리 여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수치를 당해서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거나 또는 여자라서 긴 머리 때문에 수치를 당했거나 엄청 긴 머리를 갖고 엄마가 예를 들어 남자를 사귀었는데 옛날엔 그랬죠. 딸내미가 남자 결혼하기 전에 사귀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지, 그치? 그 긴 머리 때문에 너무 수치당하면 긴 머리를 보면 그 수치당한 아픔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를 안 기르는 제 친구도 옛날에 그런 아기가 있었어요. 그 잘릴 때 남에 의해서 내 모발을 그렇게 자를 때 굉장히 그게 아버지지만 수치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엄청 성격이 변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을 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기 무의식에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건 어떠냐면 그걸 밝혀야 돼요. 엄마나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선생님이. 그런 기억이 있느냐.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가를 밝힌 다음에 아기 몸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4살이면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잠재의식에서 살기 때문에 어른한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설명이 안 되는데 아이는 이렇게 앉혀놓고 눈을 보면서 아가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머리 긴 어떤 사람이 엄마를 이렇게 해서 되게 아팠어. 그래서 네가 긴 머리 보면 그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기는 알아들어요. 또는 아가 내가 머리가 길었을 때 남자 사귀고 막 이런다고 할아버지가 와서 내 머리를 딱 잘랐다. 그때 엄청 아팠어. 그래서 아기한테 그 당시 아픔을 느끼게 해주면 사실은 긴 머리를 보고 올라오는 아픔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아기들은 그게 마음의 아픔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할머니 엄마의 경험 정보라도 네 속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애기들은 그 경험 정보를 찾아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청 아팠죠, 아파 이렇게 하면서 호해줘 막 이렇게 해서 그 아기가 자기가 치유하게 하고 긴 머리 보면 너도 아야아야 하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이제 호해주고 요런 액션을 몇 번을 해주면서 또 아파? 이렇게 물어보고 아프면 묶어줄게 이렇게 또 이렇게 풀르고 나서 또 아파? 이렇게 묻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기가 이제 안 아파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긴 머리에 대해서 그 경험 정보 찾아서 아픔 인정하게 하고 호해달라고 해서 받고 엄마나 할머니가 그 다음에 또 너 호해줄게 너도 아프지? 엄마 할머니의 자식이니까 하고 또 호해주고 이러면 치유가 될 거예요. 소꿉놀이 할 때 그 미용실 놀이 하면 좋겠네, 그쵸? 그렇지. 그런 놀이 하면서 재밌게 놀아도 되고 치유한 다음에 놀다 보면 머리가 이게 사랑스럽다는 걸 또 아니까